일단 파워포인트 2016 버전을 열어주세요. 따닥. 여기서 다른 프레젠테이션 열기. 저번 시간에 했었던 거 이어서 할 거기 때문에 찾아보기. 아마 ITQ 폴더에 21년 11월 23일 이수정 이렇게 해서 저장한 게 있을 거예요. 본인 이름으로 저장한 걸 열어주시면 돼요. 저번부터 작업하고 있는 내용들 저장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밑에다가 레이어를 다 쓰셨다면, 슬라이드를 다 쓰셨다면 컨트롤 M을 눌러서 슬라이드를 추가해서 쓰시면 됩니다. 지금 16번 슬라이드째 적고 있네요. 자, 이렇게 창을 열어주시고요. 혹시 이게 저장되어 있지 않으신 분은 그냥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새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열고 레이아웃을 새 슬라이드 추가하시면 이렇게 생겨요. 여기다 그냥 연습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저희 유형을 확인하는 기출문제 1번 한번 해볼 건데 1번 좀 길다. 2번으로 할게요. 1번을 안 하는 이유는 영어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영어 치시는데 좀 힘드실 거라서 문제 유형 2번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처음에 할 때 어떻게 하시는 거였어요? 이 상자를 일단 클릭 하셨어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도형 서식으로 가세요. 도형 서식 클릭. 그러고 도형 서식의 텍스트 옵션 제일 오른쪽에 텍스트 상자 자동 맞춤 안함 누르세요. 이게 기본이에요. 요거 이 작업할 때는 이게 왜 이걸 눌러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글 상자에 글씨는 자동 맞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글씨를 내가 이 상자보다 더 키워서 적게 되면은 글씨가 알아서 작아져서 상자 안에 들어가도록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가 만약에 글씨체를 뭐 24포인트로 만약 글씨 크기를 맞췄다고 하더라도 상자가 작아지는 순간 글씨체가 바뀌어버려요. 글씨 크기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자동 맞춤 안 하면 기본적으로 요 예제 하실 땐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요거 체크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내용을 적습니다. 밑에 문제 유형 2번 하기로 했어요. 자, 텍스트 뮤지엄이라고 적었고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밑에 점이 그대로 내려왔죠. 근데 얘가 같은 수준이 아니라 다른 수준이기 때문에 탭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하위 수준으로 나와요. 이때 이제 나머지 적으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여기 텍스트 뮤지엄이라고 적혀있는 제목 부분을 블록 지정합니다. 자, 여기는 별표 문단이죠. 그래서 여기 홈 탭에 여기 문단 글머리 기호를 별표 모양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얘 이름이 아마 별표 글머리 기호일 거라서 제가 별표 모양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글씨는 궁서. 그럼 눌러서 궁서를 골라주세요. 궁서. 그 다음에 24포인트. 굵게. 줄 간격을 1.5줄을 줍니다. 1.5줄이면은 여기서 우리가 1.5를 고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컬렉팅서부터 범위를 쫙 잡아주시고 여기는 다시
홈 탭의 중간쯤에 단락 보이죠? 여기서 체크 문단. 일단 글씨는 굴림. 그리고 20포인트. 그 다음 줄간격 1.3줄은 여길 눌러서 1.3이 없어요. 그래서 줄간격 옵션으로 갑니다. 여기 줄간격 배수를 1.3을 적으시면 돼요. 그럼 1.3줄로 설정이 됐죠. 자, 여기 상자 보이죠? 글상자의 동그라미 근처로 가보면 두 방향 화살표가 나올 텐데요. 끌어서 너비 조절해 주시고 얘를 이제 밑에 하나 더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누르면서 끌면 밑에 복사가 되죠? 그 다음 여기서 글씨를 다 지우지 말고요. 대충 어느 정도 적당하게만 블록 지정하세요. 그러고 적으시면 편해요. 그리고 밑에 거는 이렇게 지우면 되잖아요. 범위를 잡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식이 어차피 여기서 맞췄기 때문에 여기도 적용이 돼요. 이제 여기다가 동영상을 넣어볼게요. 삽입에 보시면 비디오가 있어요. 삽입에 비디오. 그래서 내 PC의 비디오를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ITQ 픽처에 있는 동영상을 선택하시고 삽입을 합니다. 동영상의 위치를 원하시는 곳에 맞춰주신 후에 비디오 도구 재생에 시작을 자동 실행, 반복 재생으로 바꿔주세요. 요거 길이상 아마 리서치까지 나와야 되는데 밑으로 얘가 더 나왔죠. 페이퍼스가 올라왔죠. 얘를 이렇게 조절해서 줄을 맞게, 출력 형태에 맞게 맞추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하신 분은 17번에다가도 하나 해보죠. 일단 어느 정도 속도가 나시는 분은 기출 유형 문제들 한번 쭉 풀어보시고요. 저는 하나 더 할 건데 문제 유형 5번이 조금 다른 모양으로 돼 있으니까 요걸 하나 더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일단은 글씨부터 적을 거예요. 방법은 아까랑 똑같아요. 요 텍스트 안을 클릭 한번 합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 도형 서식이 있어요. 도형 서식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텍스트 옵션에 텍스트 상자로 와서 이거를 자동 맞춤 안함을 눌러주세요. 네. 기출문제 예를 들어 지금 연습 문제면 연습 문제 할 때마다 다 이건 해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요거는
기출문제에서 그 세 번째 슬라이드잖아요. 그때만. 지금 유형 문제 할 때마다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는 거가 맞다면 다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왜냐면 이 박스에 대한 거니까. 만약에 내가 ITQ 문제, 기출 문제를 하나를 다 풀 건데 그때마다 이 박스를 다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아니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3번 문제에서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서 그래서 오른쪽에서 도형 서식에 텍스트 옵션, 텍스트 상자, 여기서 자동 맞춤 안 하면 누르셨죠? 이제 타이핑 할게요. 자, 적고 나서 탭을 누르면 이렇게 하위 문단이 됩니다. 자, 일단 여기 엠블렘 탄생 배경 이 부분을 글머리 기호를 바꿔볼 거예요. 그래서 엠블렘 탄생 배경을 블록 지정을 하고요. 일단 홈 탭의 중간쯤에 단락에서 요 마름모 모양을 선택합니다. 굴림에 24포인트 굵게 그 다음 줄 간격은 1.5줄로 설정할게요. 그 다음에 인천을서부터 배치까지 범위를 잡아서 체크 문단은 도둠에 (20포인트) 줄간격 1.3줄. 그럼 여기 줄간격을 눌러서 줄간격 옵션으로 가요. 줄간격 배수로 값은 1.3을 적습니다. 체크 문단인데 아까 체크 문단 안 바꿨나 보죠? 체크 문단. 자, 이렇게 하시고 크기를 조절하시면 돼요. 배치까지. 자, 이거를 컨트롤 누르면서 끌어서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서 이번엔 영어로 바꾸면 되죠?
이렇게 적고 여기다가 이제 삽입의 비디오를 내 PC 비디오 동영상을 삽입. 그런 다음 재생해서 시작은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체크하고 배치 이렇게 해주면 되세요. 동영상 크기는 직접 끌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정도로 조절해 주시면 돼요. 자, 표 슬라이드입니다. 페이지는 3-55페이지고요. 도형과 표 작성 기능을 이용해서 슬라이드를 작성을 해볼 거예요. 일단 상단 도형은 두 개 도형의 조합으로 작성을 할 거고요. 좌측 도형은 그라데이션, 그리고 표 스타일은 테마 스타일 강조 1로 설정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표를 만들 거잖아요.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이 상자 안에 표가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클릭할게요. 페이지 참고해서 보실 건 3-56페이지를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4번에 여기 제목을 먼저 적었네요. 저도 제목부터 먼저 적고 할게요. 자, 여기 지읒 한자 탭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펼쳐져 나와요. 이 점에서 VR, AR, MR, 기술 비교 이렇게 적고, 두 번째로는 텍스트 상자의 표 삽입을 누릅니다. 클릭. 그럼 표 삽입 대화 상자가 나오면 열 개수는 3, 행 개수도 3으로 맞추신 후에 확인을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표에는 머리끄랭과 줄무늬을 선택 해제하라고 되어 있어요. 3-55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는 따로 안 적혀 있긴 하네요. 일단 머리끄랭하고 꼬릿말행하고를 해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3-56페이지 표가 선택되어 있을 때 표도구 디자인에 보시면 표 스타일 옵션이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머리끄랭과 줄무늬행이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 두 개를 체크를 풀어주세요. 체크 푸셨죠? 그럼 그 옆에 표 스타일이 있는데 이 표 스타일에선 테마 스타일 1의 강조 1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이렇게 표에 올려놓으시면 이름이 뜨니까 보고 고르시면 돼요. 자, 5번이죠.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표 전체 블록 선택하래요. 쭉 드래그. 홈 탭을 클릭. 글꼴 그룹에 글꼴은 도둠으로 넣을게요. 도둠. 그리고 18포인트. 그 다음에 단락에 보시면 가운데 정렬 있어요. 그리고 이 줄 간격은 1.5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6번이죠. 표도구의 레이아웃 맞춤 그룹에서 세로 가운데 맞춤 요거도 한번 눌러서 가운데로 맞춰주세요. 제가 오늘은 일부러 책대로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고 하지 않아도 할 수 있게 책으로도 볼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 이제 유형 문제 때는 그냥 제가 쭉 진행을 할 땐 아마 제가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이렇게 지정까지 다 하셨어요? 그러면 넘겨서 3-58페이지
일단은 요렇게 적혀 있네요. 출력 형태를 참고하여 내용을 입력하고 마우스로 표의 크기와 위치를 조절한다. 자, 간단하게 말하면 표의 크기나 위치는 가장자리에 요 동그란 버튼 있죠. 이 버튼을 조절해서 크기나 위치를 맞추실 수가 있어요. 자, 적당하게 한번 맞춰보고 입력을 시작해 볼게요. 안에 클릭하면 커서는 아마 가운데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때 적겠습니다. 글씨를 조금 더 길게 쓸 수 있게 표를 조금만 늘릴게요. 쓰다 보면은 글씨를 쓸 때 글씨를 적다가 한글을 적는데 영어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쵸?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내가 영어 버튼을 눌러서가 아니라 그 단어가 한글 단어에 없기 때문에 얘가 영어로 바꾼다라는 개념인데요. 가끔은 내가 진짜 적어야 되는 글씨인데 영어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매우 당황스럽겠죠? 그땐 그냥 옆에다 다시 그 글씨를 적어 보시거나 하면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을 조금 더 수정하시기 좋은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면, 파일에 보시면 옵션이란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보면 언어 교정이라는 게 보이죠? 얘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자동 고침 옵션을 잠깐 보시면 얘가 보면 한영 자동 고침이 기본적으로 체크가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적을 때 영어, 그러니까 한글에서 타자가 만약 잘못 적혀서 오타가 났을 때 영어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를 풀어버리면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또 학원에 보면은 파워포인트를 배우시는 아주머니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나중에 이제 박사과정 배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강의를 이제 학생들한테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는데, 보통 이제 논문을 내용을 이제 적다 보면 어려운 용어들이 나와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 뭐 몰입감이라든지 이런데 이렇게 밑줄이 이렇게 쳐져 있죠. 근데 우리가 얘는 사실 언어가 다 좀 어렵지 않다 보니까 밑줄이 적은 편인데, 어떤 경우는 논문에 계속 밑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파워포인트를 슬라이드로 볼 때는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냥 둬도 된다, 상관은 없다 라고 했는데 보기가 싫으시대요. 그 말도 맞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분한테 알려드린 방법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게요. 파일에서 옵션에 가보면 아까 언어 교정이에요. 언어 교정에 입력할 때 자동으로 맞춤법 검사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틀린 글자 아닌지 확인해라 라고 밑줄을 그어주는 거거든요. 난 그게 싫으면 얘를 풀어버리면 돼요. 없어졌죠? 이거는 시험하고는 완전 동떨어진 내용이지만 가끔 이제 내가 이제 실무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답답한 느낌이 드실 때가 있을 거라
추가로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언어 교정 누르면 돼요? 네. 여기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금 영애님이 글씨를 적다 보니까 한글이 자꾸 영어로 바뀌더래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다시 얘기해 보자면 파일의 옵션이에요. 영애님 따라가고 계시죠? 네. 여기서 언어 교정 들어왔어요? 자동 고침 옵션 이거 눌렀어요? 이건 안 누르고 들어왔다. 다시 할게요. 언어 교정 누르고. 자동 고침 옵션 눌렀어요? 네. 여기서 보시면 한영 자동 고침 있어요. 요거 체크 풀어주세요. 아, 이게 체크되어 있네. 네,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풀었어요. 그러면 확인하세요. 그러면 아마 글씨 적을 때 영어로 바뀌거나 이런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떤 땐 되게 편한 기능이 우리가 영어로 적다, 그러니까 한글로 적어야 되는데 영어 타자로 적다 보면 알아서 한글로 바뀌거든요. 그것도 기대를 못 하겠죠. 저걸 바꿔놓으면은, 그죠? 예, 그런 게 약간의 단점이라면 단점이랄까요? 어쨌든 그런 게 있고, 여기까지 그러면 문제 없이 다 적으셨을까요? 아직 적고 계시구나. 그러면 다 적고 계신 분들 심심하실 테니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자, 삽입에 보시면 텍스트 상자 있어요. 우리 여기다 그냥 글씨를 적을 때 원래 그냥 글씨를 못 적잖아요. 그럼 텍스트 상자를 눌러서 클릭하시고 글씨를 적거나 드래그해서 글씨를 적으시면 돼요. 그럼 커서가 생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나라 하고 요렇게 하고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적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화살표 표시를 저는 지금은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화살표를 넣고 싶은데 우리나라하고 뭐 대한민국 여기 이제 화살표를 넣고 싶을 때 미음 누르고 한자를 누르면 특수문자가 나오고 탭을 누르면 한자 여기서 요거 화살표를 눌러서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불편하잖아요. 여기서 단축키로는 빼기 빼기 꺽쇠. 네, 이걸 적을 때 빼기를 2번 하고 꺽쇠 하면은 바로 이렇게 화살표로 바뀌어요. 응? 꺽쇠? 요거 요 기호.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려 볼까요? 조금 더 굵은 화살표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이번엔 등호 꺽쇠. 시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좀 저는 다뤄야 해요. 왜냐면 강의를 하다 보면은 그럴 때 불편한 부분들인데 좀 타자 차이가 나다 보니 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좀 추가로 설명드린 거예요. 참고로 보시면 나중에 활용하실 때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제가 선택해서 지울게요. 책에서는 3-58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요거도 조금만 더 설명해 볼게요. 죄송해요. 자, 도형을 넣을 거니까 삽입에 보시면요.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도형이라고 있습니다. 도형에서 사각형에서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3-59페이지 동그라미 2번이죠. 표 위쪽에 마우스를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끌어서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죠.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그리기 도구라는 정황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서식 탭에서 도형 스타일의 도형 채우기를 찍어서 원하시는 색깔을 넣으세요.
그리고 윤곽선은 없앨 것이므로 없애진 않네요. 윤곽선을 선택해서 까만색을 줄게요. 임의로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구별되는 색깔을 설정하시면 되세요. 어려울 건 없습니다. 혹시 이 윤곽선을 얇게 하실 분은 도형 윤곽선에서 두께를 얇게 설정하셔도 돼요. 그럼 조금 얇아지긴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4번을 그려볼게요.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을 선택하시고요. 기본 도형에 있는 십자형을 고릅니다. 첫 번째 도형 위에서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끌어주시면 대각선 형태로 이렇게 도형을 넣을 수가 있고요. 도형 채우기는 원하시는 색깔, 윤곽선은 까만색 이렇게 눌러줄게요. 자, 여기서 도형 윤곽선을 좀 전에 까만색을 골랐기 때문에 다시 눌러서 까만색을 누를 필요가 없이 요 옆에 있는 요 버튼을 누르면 바로 전 단계에 설정했던 윤곽선 색깔로 입혀진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60페이지. 일단 도형을 선택한 상태로 홈 탭의 글꼴 그룹에 글꼴을 도둠 18포인트, 가상현실 이렇게 적을 거래요. 근데 글꼴을 먼저 바꾸게 되면은 이거 바꾸고 복사해가지고 쓰더라도 또 여기서 바꿔야 되니까 저는 글씨를 먼저 쓰고 다 같이 선택해서 바꾸는 걸로 할게요. 자, 가상 현실 괄호하고 VR 그냥 책대로 일단 하자. 자, 여기 색깔 일단 바꾸죠. 도둠의 18포인트. 뭐 나중에 이거는 다시 설명하고 까망. 자, 글씨까지 일단 바꿔주세요. 여기까지 한 후에 이어서 7번 그룹 설정하는 거 같이 할게요. 가상현실 VR까지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글꼴이랑 크기까지만 좀 맞춰주세요. 자, 이 가에서 끌어서 이렇게 범위를 잡으면 두 도형이 같이 선택이 됩니다. 그럼 얘네를 서식에 정렬해서 그룹화에 그룹을 누르시면 돼요. 저는 단축키 컨트롤 G를 누를게요. 컨트롤 G. 그럼 그룹이 잡혔죠. 얘를 컨트롤 누르면서 끌어서 복사를 해요. 또 한 번 컨트롤 누르고 끌어서 복사하세요. 그 다음 내용은 안에서 끌어서 범위를 바꾸면 되죠. 증강 얘는 AR 그리고 여기 가상현실이 아니라 여기는 혼합 여기는 MR 3-61페이지 섹션 3의 좌측 도형 작성인데요. 삽입 탭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에 보시면 블록 화살표 중에 오각형이 있어요. 오각형을 선택. 그 다음 왼쪽 공간에 마우스로 끌어서 이렇게 도형을 그려주세요. 근데 도형이 거꾸로 돼 있죠. 그래서 3-62페이지 3번에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정렬 그룹에 좌우 대칭이 있습니다. 회전의 좌우 대칭이에요. 회전의 좌우 대칭. 그럼 이렇게 좌우가 바뀌었죠. 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자, 지금 그린 도형의 그리기 도구 서식의 도형 스타일로 갈게요. 그리기 도구 서식의 도형 스타일. 여기서 도형 채우기를 임의로 설정해 주세요. 윤곽선은 까망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다시 도형 스타일 그룹에 여기 도형 채우기를 눌러보시면 그라데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우스 이렇게 올려놔 보면 이름이 뜨거든요. 선형 아래쪽을 고르시면 이렇게 설정이 됐어요. 자, 만약에 도형 채우기 그라데이션에 기타 그라데이션을 가면은 그라데이션에 대해 설정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고른 게 선형 아래쪽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라데이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시작색, 얘가 끝색이에요. 그럼 이쪽의 색깔을 나는 좀 더 밝게 하겠다 하면은 이 컬러 피커를 색깔을 조금 더 밝은 색깔을 골라주시면 끝에가 좀 더 밝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조절 가능하세요. 빼면은 사라지기도 하고. 자, 어쨌든 이제 글씨 적을 거니까 글꼴을 홈탭의 글꼴을 도둠 18포인트 글꼴 색은 검정색 그 다음 적을게요. 구현 방식 자, 구현 방식에서 엔터 쳐서 이렇게 내려야 되겠네요. 자, 도형을 선택한 후에 Shift, 컨트롤 같이 누르면서 아래쪽으로 복사를 합니다. 그러고 칸을 맞춰서 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 또 한번 컨트롤 쉬프트 누르면서 복사를 해요. 내용 바꿀게요. 자, 이렇게 바꿔보세요. 잘 되신 분은 저장 한번 눌러 놓으시고 조금 쉬셨다가 3시서부터 유형을 확인하는 기출문제의 표 모양들 만들어 볼게요. 속도가 빠르신 분들은 6개 유형 문제를 다 만들 거고요. 속도가 조금 차이가 있으신 분들은 2개 정도 만들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가 3시 시작할 거고 10분 정도 쉬셨다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성당에 가서 아, 뭐 부모님 이름 적어 재산 나좀 해갖고 돈 얼마 넣어가지고 하나님 이사 때 이름 불러주는 거 있어. 그러니까 그거 판매라도 이상하고 주말에 좀 그치 이거 판매를 하는 거다. 밤 집에 오면 12시 넘었다는 거야. 세상이 온대잖아 지금. 설명다 그냥 오는 것만 너무 힘들어. 시험은 길래 진짜 같이 모여가지고 성지 같은 거 해서 교사 이름 쌓았어. 그 대신 매주 신당을 가야 되는 게 문제지. 매주 가야지. 매주 안 가면 토요일 안 가면 매일 토요일 가면 매일 좀 빼먹으면 그래서 언니도 그런 거 잘하잖아. 왜 영화 같은 자기 이름이 은혜 맞지? 신부님 내가 잘 외웠지. 내가 딴 이름 보고 진짜. 아, 제가 남자가 좀 이런 앨범 거 미친다는 있는데 친구가 근데 남편이 이걸 못 보여요. 왜 그냥 그거 은혜로 맞아. 보여요. 아 남편은 이거 가방을 못 한다고. 발음을 못해서 그래서 이 은혜를 듣는 지었어요. 이뻐 이름. 집에서 분들 피할 때뭐 세배할 때 알아들었어. 선생님은 평화. 되게 어려워요. 소리가 이상하다. 되게 어려운데 평화. 네. 평화. 그거 얼른 외워지는데 네. 평화가 알았어. 목소리가 남부다. 누구 불러? 그때 옆에 있던 친구 그 이름 불러. 왕정령. 정님이 걔는 정령. 왕정령. 발음이 진짜 어렵다. 어려워요. 이거 이게 그럼 중국 발음이야? 중국어 발음이야? 중국어 발음이 맞아. 집에 어디 있으죠? 집 댁이 어디 있으죠? 우리 서간도 아니 그 지역 이름은 지역 이름. 지역이 성북고 어? 성북고 서간도 성? 성 아니 파주 지역. 파주 네. 파주 운정지구 운전지. 운정 운전? 운전? 운정 거기가 운정지구라고 그러는데 운전. 운정지구 운전지구. 운정지구 여기 춥죠? 추워요. 여기보다 조금 멀어진 거죠 한 3분 감사해요 아들이 그래도 뒤에 잘 들어가셨네 그래서 이걸 안 가르쳐 줄 알고 만약에 간다 해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지 그때 만약에 가게 되면 뒷벽을 줘 또밖에 안 하지 음식은 다 새로운 1년에 한 번 딱 1월 며칠에 한 힘들어서 못 올지도 몰랐는데.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가려고 그랬어 그거 저희 집도 안 가는데 신세 좀 저기 안 추워 지금 형님이 약간 추워요. 우리 앞자리가 좀 추운 것 같아 그거를 우리 집에 보이는 맨날 켜요. 그것도 머리를. 아니까. 그래야 돼 나도 맨날 여름 지나니까 켰어 맞아. 다시 현지에 한 단계를 한 너무 달이나 단정하게 가나? 먹고 있는 사람이 아주 난 오래됐어 이상한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우리 하나 집에는 계셨을 때나 잘하는데 죽은 뒤에 우리도 그래서 되게 그 사람이 그냥 일반 완전 그때는 좀 추워요. 맞아. 그걸 너무 옛날에 집이 진지가 오래돼서 그 건축 자재가 좀 달고 단열재가 그쵸. 네. 70년대. 그렇지 그렇지 요즘에 건 단열재가 좋아 추워요. 거기에 어머니 여기도 때도 가야지 그 생과부 못 먹어 진짜 오셨어요? 생과부 못 먹어 오셨어요? 요양 보고다 저도 시험 보고 있어요. 자기도 난 제가 8월 7일날 시험 봤어 저도 그때 똑같구나 어 똑같이 봤다 그때 들었어요.
나는 그냥 합격만 한 거 같아. 조금 심한 5개 틀렸어. 오, 잘해요. 그리고 또뭐 배웠어요? 하나에 5개. 그리고 이거 배웠어. 그래 그냥 세개 다음에는 배웠어요. 그거 하고 이거 두 번. 아, 그러니까 세 과목이 이렇게. 아, 그래서 더 이상 못 배우게. 저는 정리정돈 이런 거 없어요. 정리정돈. 정리정돈. 정리정돈하고 예언법사하고 이거 첫 번째 하고 딱세 과목 다 썼어요. 세 그치. 가지. 정리정돈도 한 과목에 들어가? 그래. 너는 정리정돈은 2013년도에 나왔어. 아, 그래요? 근데 그거 5년 지나서 네. 재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건 필요가 없어서 안 했어. 좀 써먹을 거야, 그지? 아, 그 생각 안 했어. 그냥 일상생활에 조금 도움만 되는 거. 그쵸. 조금 더 배우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하고 조금 더 이런 그거 정리정돈 그것도 급수일 때 우리 네. 한번 도전을 가야 돼. 도전해볼 생각이 있어 지금. 이제 혼자 해주는 데 많아요. 혼자 해주는데 여성회사에서 혼자 해주는 데 많아요. 아까 뭐야? 그런데 어. 카드도 안 쓰고 그냥 가서 들은다. 그렇지. 그거 이제 혼자 시간. 그래 무료로 배우는 거. 그거 있으면 하지.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게 그거하고 제가 이제 제가 얘 친구가 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뭔 짓을 그걸 그냥 배우지 않고 집에서 카스테라는 내가 분기 돌려갖고 만들 자신이 있어. 설탕, 배고픈 거, 구비서를 뭐 합하고 좁아서 그거 좀 거품기 낼 수 있어. 이름 못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제가 제빵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게 그리고 커피 저기 카페, 홈카페 자격증은 있어. 그럼 배우기만 하면 돼. 홈카페 자격증은 시작만 하면은 시험은 거의 됐죠. 홈카페 시험 커피 바리스타. 그 시험은 다 어려운 거. 콜롬비아 감독 그런 데. 아닌데 거기 앞에 나가서 확인하면 나간 사람들 감독관이 있던데 그래서 감독관이 나 1대1로 하는 거야 감독관 말씀하세요. 그거는 머신이지. 홈카페. 그냥 손으로 내리고 중국 1대1로 뒤에서 서 있고 내가 한 거야 1대1 가라고 해 재밌게. 저는 이거 하고 여행법사 제가 여행법사 그거 좀 하려고. 그리고 그거 하면서 그게 그 교원 한국어 뭐 공부하는 게 교원증 인터넷 레이더 카드로 그거 엄청 많고 내가 좀 내일 배운 카드로 또 할 수 있을까? 이걸 하면 재밌다고 괜찮대? 안 써도 된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마스크 껴서 물어봤어요. 그럴까요? 마스크 벗으면 근데 왜 못하고 하지? 일하면서 내면 카드 못 쓰는데 아니 그거 글라져요 그런 거못 써요? 일하면서 우리는 네, 건강 좀 네, 받아. 일 안 할 때 하는 거죠 여기는 아 그래요? 그렇지 일할 때는 안 돼요? 어, 아, 놀면서 하는 거죠 국가에서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아 그래요? 그래 다른 안 좋은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지. 아 이걸 하면 이거 못 배워. 일하면 못 배워 아 수업 때도 배워 저는 이해해야 돼. 아니 우리는 이걸로 세 과목을 배워서 네. 일을 해야 되는 거 같아. 네. 그래서 내가 자꾸만 전화가 와서 하겠습니다 그래. 나는 한 과목은 있는데 한 번 더 배울 거 아, 두번 배웠는데 두 번째 이 두 번째면 저기 한 번 더 해야 되는 부동산 배우는 거 좋은 거. 부동산? 공인중개사. 그거 만만치 이제 않은데 아니 컴퓨터 이제 배우면 그건 괜찮겠다. 근데 정말 어렵다는데 엄마들 막 삐뚤고 뭐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해도 못 건드려주고 지금 엄청 어려워 그게 법이어서 이거만 제일 어려우려고. 법에 관련된 아 이거는 세 가지 필요해요. 그래? 너는 이유가 아니야 이거는 외워도 또 잊어먹고 또 까먹고 그거 학원 다녀갖고 하는 거 그거? 아 그것도 그게 되나 보지? 공인중개사? 그렇지 다 있어. 그거 하면은 나중에 자기 뭐 투자하려고 하면은 자기 뭐 수능 안 가잖아. 많이 배우면은 아 필요할 수 진짜 있잖아. 적당히 쉽지 않을 텐데 그거 배우면.
자기는 똑똑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요런 아 모습. 그러게 언니 잘할 것 같아요. 은혜는 잘할 것 같아. 우린 보라색면을 잊어버려가지고. 저도 잊어버려요 머리가 옛날 같이. 아니 그래도 아유. 은혜 정도면은 도전을 아직은 해. 아직은 우리보다는 연계거든. 그래. 저보다 내가 더 연계고. 어 진짜요? 응. 얼마인데? 나 나이? 튀어나오. 근데 되게 연계를 아 보여. 진짜 언니? 안 그래 보이는데. 아, 나랑 몇 살 차이 안 나 보이는데. 내년이면 60이야. 아무도 안 믿어 근데. 진짜요. 믿거나 말거나. 맨날 뭐 먹고 살아요? 아 언니 안 되겠다 맨날 뭐 오늘. 드세요? 음료수 사람 돌리는. 아니 뭐 하여튼 내야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아 언니 오늘 너무 기분 좋아. 아니야 맛있고 싶어. 아니야 진짜 6살 많아. 49세는 에이. 믿어. 아니야. 그 이상은 안 돼. 살이 신겼어요. 6살 많아. 나는 39세나 이렇게 되게 정게 봤어. 뭐 좋아해요? 먹는 거? 과일? 과일하고 핑화도 마찬가지야. 김치 콩 같은 거. 나 오늘부터 콩 먹어야겠어. 콩. 검정 자기, 매일 먹어. 자기도 마스크 써서 되게 젊게 보이고 생머리가 잘 어울려. 그치? 검정 콩은 매일 먹어. 헤어스타일이. 아, 검정콩? 아, 검정콩 좋아. 왜냐면 그거 머리에 좋다잖아. 머리카락. 흰머리 많아요? 아니 머리 머리 빠지고 막 그러는 거 까맣게. 나오고 빠져도 또 나오고 이러는 굵게. 나중에 가서 많이 싸. 햄버거 가져가. 이거도 싸고, 이거도 싸고. 잘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생겨? 굵게를 갈아서 좀 만들면 되잖아요. 죽? 나도 쉽게 굵게 갈아서 무수기 갈아서 그 쌀밥 있잖아요. 조금은 삼색하고 그거 갈아서 쭉 그냥 일요일 아침에 쭉 만들었어요. 근데 깨간 건 맛있지 않아? 참깨만 드세요. 네. 맛있긴 한데 그렇다니까 콩기름 조금 넣고 설탕. 설탕하고 설탕, 물엿 두고 설탕, 설탕하고 물엿 두고 먼저 팔팔 끓이다가 응. 그때 탁 투어해가지고 붓기 전에 얼른 얇게 저으면은 깨면 돼. 그게 제일 쉬워. 한 5분 만에 그런 거 알아. 해봐 어느 정도 시스템. 그게 제일 부피가 작고 그냥 조금만 먹어도 우리 영양가에 좋지. 죽보다는 나이롱 죽으라서 손쉽게 만드는 거. 그게 손쉽게 만든 것도 제일 만족이지. 파스타를 막 접고 나오는 거 아유, 있잖아. 안 먹고만. 파스타가 설탕이 만들어. 그러고 안 마셔. 설탕 5컵 들어가면 계란 7개. 또 계란하고 설탕 넣고 만드는 거 아니야? 그렇지. 설탕이 들어가야 부풀잖아. 베이킹가루 조금 넣고. 그래야 좀 부드럽지. 이거 설탕하고 거품만 내니까. 집에서 그걸 언제 만드는 거야? 재밌어. 한번 해봐. 먹는 거. 파스타가 먹는 만드는 거 거.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뭘 연구해요? 카스테라. 파스타가 만드는 거. 카스테라? 만들 수 있으세요? 쉬워요. 10대. 어떻게? 이 거품기로 흰자 먼저 거품을 쫙쫙 내요. 그러면 그게 뚝뚝 떨어지지 않고 탁 거품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요. 아무리 쳐도 또 안 떨어져. 그렇게 되면 설탕하고 노른자하고 섞어 밀가루 조금 한 컵 정도만 계란 7개, 밀가루 1컵. 비율만 보면 계란 컵을 한 거. 그게 쉽단 말이야. 아줌마들이 쉬운데. 안 쉬운 것 같은데. 근데 요새는 기계가 하니까 거품도 기계가 해서 자, 지금 그러면 그 다음 거 또 만들어 볼 거예요. 3-64페이지에 유형을 확인하는 기출문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얘는 몇 줄에 몇 칸 같아요? 몇 줄에 몇 칸일까요? 지금 하나, 둘, 셋, 네 줄에 하나, 둘, 세 칸.
그러면 여기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라고 적혀있는 상자에 표를 눌러서 일단은 열 개수는 하나, 둘, 세 칸이니까 3으로 맞추시고 행 개수는 4줄로 만들게요. 확인. 그런 다음에 제일 위에 표도구 디자인에 보시면 머리끄랭과 줄무늬행이 있어요. 이 두 개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표 스타일은 테마 스타일 1에 강조 3을 주라고 했으므로 표 스타일에 자세히 보기를 눌러주시고 테마 스타일 1에 강조 3을 선택해주세요. 자, 이제 글자는 굴림의 18포인트래요. 그래서 표 가장자리 선을 찍어주세요. 홈탭에서 글꼴을 굴림에 18포인트, 글자색 까만색이죠? 줄 간격은 1.5로 설정을 했고요. 근데 줄 간격을 1.5줄을 줘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1.5를 꼭 줘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자, 그 다음 레이아웃에 가셔서 얘가 지금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를 한번 눌러볼까요? 가운데 맞춤, 가운데 맞춤. 그런 다음에 요 가장자리 동그란 표시 있죠? 이걸로 표의 크기를 대략적으로 끌어서 잡아주세요. 안쪽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두 방향사표 나올 때 끌어서 조절하시면 돼요. 일단 대략적인 모양을 맞추셨다면 내용 적기 시작할게요. 얘는 지금 가운데 정렬은 아니니까 범위 잡아서 제가 왼쪽 정렬 누를 거예요. 자, 그럼 왼쪽으로 맞춰지죠? 아, 이게 아니구나. 지금 보니까는 이게 두 줄씩 나눠져 있네요. 그죠? 오케이. 여기만 다시 할게요. 그러면 자, 얘네들을 범위를 잡아요. 지금 얘가 두 줄씩 나눠져 있죠? 그래서 셀 분할을 할 겁니다. 이때 열은 1로 놓으시고요. 줄을 두 줄로 만들 거니까 행 개수를 2로 놓으신 후에 확인을 하시면 두 줄씩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 내용 적을게요. 범위 잡아서 얘네는 왼쪽 정렬. (1.5를) 안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줬네. 어쨌든
인맥 커뮤니티에서 인맥하고 커뮤니티가 뚝 떨어지죠. 이거 하실 때 Shift 엔터를 쳐보실래요? 그래도 똑같아요. 그쵸? 1점으로 안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아까 나와 있어서 설정을 했는데 지금 그냥 1로 그냥 맞춰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모양이 딱 붙어 있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얘는 여백을 며칠 줘라 이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안 줘도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줄 간격은요. 아까 여기 책에는 나와 있길래 한번 줘봤는데 안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거는 다음번에 생략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표를 그려주시고 나서는 도형을 만들 거예요. 표를 먼저 만들어 주세요. 자, 요거 적으셨다면 이제 도형 넣어볼 거예요. 도형은 삽입의 도형에서 모양은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끌어서 그립니다. 사각형이 잘린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회전을 좌우 대칭을 해주세요. 글씨, 여기 이제 도형 색깔하고 윤곽선을 색깔을 바꿔주시고 글꼴은 굴림의 18포인트, 아까 여기 굴림의 18포인트 까만색으로 주요 기업 이렇게 적으면 되죠? 상단 도형이 얘는 그라데이션 효과가 있네요. 그러면은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를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을 주라고 했으므로 선형 아래쪽을 눌러요. 그 다음 컨트롤 누르면서 끌면 복사. 얘는 서비스, 얘는 특징.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좌측의 도형은 삽입의 도형에서 사각형을 그립니다. 그 다음 색깔은 마음에 드는 색깔로 채우시고 윤곽선 까만색. 그 다음에 삽입의 도형에서 사각형 중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으로 안쪽에다가 또 그려요. 그러고 여기 가장자리 동그라미 보이죠? 얘를 당겨서 이렇게 맞추시는 거예요. 효과는 흰색, 윤곽선은 까만색. 글씨는 아까 여기가 굴림의 18포인트 글씨 까만색. 자, 이렇게 적고 범위를 잡으신 후에 컨트롤 G는 그룹이었죠? 복사. 컨트롤 누르고 끌고 가면 복사가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컨트롤 쉬프트 드래그는 수직 수평 복사. 이렇게 바꿔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줄에 하나, 둘, 셋, 네 칸. 그죠? 그럼 표를 만들 때 열 개수는 4, 행 개수를 7로 맞춥니다. 그리고 머리끄랭 줄무늬을 풀고요. 표 스타일은 테마 스타일의 강조 1을 줄였으니까 테마 스타일 1의 강조 1을 골라요. 그리고 표 테두리 부분을 찍어주신 후에 얘는 굴림의 18포인트다 설정해버리면 편해요. 굴림의 18포인트. 그리고 글씨가 웬만해서는 표는 다 가운데 맞춤이 돼 있어요. 가운데 맞춤, 텍스트 맞춤에서도 중간을 눌러버리면 편합니다. 물론 표도구 레이아웃에서 요거 이 두 가지를 누르셔도 되는데요. 어차피 홈탭에서도 바로 하신다면 요거 가운데, 얘 가운데 이렇게 누르면 편해요. 자, 크기를 조절해서 배치를 해주시고요. 글씨를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쇼트닝 마가리는 넓고 14.4는 좁아요. 그럼 요 선을 좀 이렇게 좁히면 되죠.
한글처럼 자세하게 표를 맞추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고 내용 적을게요. 자, 여긴 두 칸이 합쳐져 있죠. 그럼 범위 잡아서 레이아웃에서 여기 셀 병합을 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 가기 귀찮으면 범위 잡아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병합,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자, 내용을 적었고요. 표를 더 크게 조절하실 분은 더 크게 조절하고, 아니면 맞게 됐으면 이제 내용을 적으면 되겠죠. 여기 칸을 조금만 넓힐 건데, 요 줄을 넓힐 거니까 여기서 두 방향 화살표가 나올 때 넓히면 이 칸만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 이제 도형을 넣을 거예요. 이 도형은 위에 상단 도형부터 해볼게요. 삽입의 도형에서 대각선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 있어요. 다섯 번째 있는 게 바로 대각선 모서리 잘린 사각형이고, 끌어서 그려서 만들어 줍니다. 모서리는 어느 정도 자를 건지는 적절하게 맞추시고요. 채우기 색깔을 넣고 윤곽선을 까만색 할게요. 그리고 글씨는 홈에서, 이건 좀 이따 할게요. 왜냐면 여기다 글씨 안 적죠? 자, 삽입의 도형에서 사각형 중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안에다 끌어서 사각형을 그려주시고 동그라미를 조절해서 크기를 맞춰줍니다. 가끔 도형을 그리다 보면 뭔가 딱딱 고정된 것처럼 뭔가 모양이 딱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맞춰질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Alt를 누르시면서 맞추시면 좀 더 자연스럽게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색깔은 흰색, 윤곽선 없고 까만색, 그 다음에 글씨는 얘가 굴림의 18포인트 까만색으로 글씨 적을 거예요. 지금 보니까 글씨는 글꼴을 굵게 하랬네요. 그럼 얘는 굵게도 눌러 놓을게요. 범위를 잡아서 이렇게 바깥쪽에서 끌어서 범위를 잡아주시면 이렇게 영역이 생기고, 이 영역 안에 도형이 완전히 다 들어간 것들이 선택이 될 거예요. 이때 컨트롤 G를 누르면 그룹이 지어지고, 컨트롤 누르면서 쉬프트 누르면서 복사하면 복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바꾸면 되죠. 여기도 여기는 미만밖에 안 바뀌어 있구나.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원통은요, 삽입의 도형에 보시면 원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두 가지 차이점을 좀 보여드릴 건데, 기본 도형의 원통이 있어요. 이걸로 이렇게 그리는 수가 있고, 또 하나 삽입의 도형에 보시면 순서도에도 원통 모양이 있습니다. 자기 디스크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 수도 있어요. 두 가지 혹시 차이점 보이세요? 그냥 봤을 땐 똑같은 원통 같지만 차이를 보시면은 기본 도형의 원통은 위쪽과 아래쪽 색깔이 다릅니다. 그리고 순서도의 원통은 색깔이 같아요. 또 다른 차이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본 도형은 여기 이렇게 크기를 바꿀 수가 있어요. 조절할 수 있는 단추가 있지만 순서도의 원통엔 그런 게 없어요. 자, 지금 모양은 색깔이
위아래가 다르죠? 그럼 요걸로 그리면 안 돼요. 요걸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라디언트를 줄 거니까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을 대략적으로 고르시고요. 도형 채우기의 그라데이션을 고르시면 되겠죠? 선형 오른쪽. 그리고 윤곽선 까만색. 얘는 밑에서부터 제가 이렇게 갖다가 놓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색깔이 보니까 튀김용 냉동 피자까지구나. 이렇게. 얘를 끌어서 이렇게 복사를 해서 놓으면은 위아래가 이렇게 덮어진 모양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까지 신경은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불포화 지방 이렇게 적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 글씨체 아직 안 고쳤죠, 제가? 얘를 컨트롤 누르고 쉬프트 누르고 복사를 했을 때 늘려보면 이렇게 위쪽으로 갈 거예요. 그럼 얘를 정렬해서 어차피 뒤로 보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걸 먼저 하시든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거 끝났죠? 자, 세 번째. 얘는 몇 줄에 몇 칸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그러면은 표는 열 개수를 둘로 주시고 행 개수를 5으로 설정을 해야겠죠. 머리끄램과 줄무늬을 풀고요. 요거 모양은 테마 스타일 1의 강조 2로 하랬으니까 표 스타일은 테마 스타일 1의 강조 2를 고릅니다. 그러고 크기를 대략적으로 맞추세요. 홈탭에 글꼴을 설정할 건데요. 얘는 도둠의 18포인트. 그러고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그리고 선을 대략적으로 배치한 다음에 적으면 되겠죠? 글씨가 넘어갔을 때 요 선을 조절해서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좀 더 늘리고자 한다면 여기서 두 방향 화살표 나올 때 늘리면은 옆으로도 늘릴 수가 있더라 라고 배웠었죠? 내용 적겠습니다. 의무 여기 보니까 가운데 정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얘는 그냥 다시 왼쪽 정렬. 자, 여기서는 도형이 위에 거부터 또 그릴 건데 삽입의 도형에 보시면요.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 있어요. 요걸로 그려주시고 색깔은 지금 녹색으로 채워 놓을게요. 윤곽선 까만색. 그 다음 안쪽의 사각형은 사각형 중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끌어서 그리면 되겠죠. 그러고 도형 채우기 흰색, 윤곽선 까만색 이렇게 둘게요. 아, 윤곽선 흰색은 아니네. 약간 연한 미색이 있네요. 여기는 글씨를 적을 건데 홈탭에서 도둠의 18포인트 진하게 진하게 까만색 그 다음에 구분 이 두 칸을 범위를 잡아서 컨트롤 G 그 다음 끌어서 복사를 하신 후에 옆으로 늘립니다.
그러고 얘는 내용. 옆에 표시는 삽입의 도형에서 여기 보시면은 모서리가 접힌 도형이 있어요. 이걸로 끌어서 그리시는 거고, 제 의무까지가 좀 넓게 돼 있었네요. 좀 넓게 이렇게 맞출까요? 자, 요거는 이제 반대로 뒤집을 거니까 정렬해서 회전해서 좌우 대칭. 그 다음에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색깔 넣고, 그라데이션은 선형 아래쪽, 윤곽선은 까만색, 그 다음 글씨는 도둠의 18포인트. 도둠이 아마 최근에 사용해서 앞에 있을 거예요. 하고 개요. 복사해서 크기 조절한 다음에 여기는 특징. 자, 이렇게 하면 끝났죠? 나머지도 특별히 어려울 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자, 문제 유형 4번. 얘는 몇 줄에 몇 칸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하나, 둘, 셋, 네 칸. 그러면 표에서 일단은 다섯 줄이었죠? 네 칸이고. 그래서 열개수를 4, 행개수를 5로 맞춘 다음에 머리글과 줄무늬를 풀어요. 테마 스타일 1의 강조 2로 주라고 했으므로 그 옆에 표 스타일은 테마 스타일 1의 강조 2를 고릅니다. 가장자리 테두리에서 크기 조절하다 보면 어차피 표가 선택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상태로 그냥 글씨체를 바로 바꾸거든요. 굴림 18포인트, 그리고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그러고 내용 적으면 되죠. 글씨를 적을 때 저는 탭을 눌러서 적고 있어요. 탭을 누르면 이렇게 다음 칸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편하게 적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적고, 위에 상단 도형은 삽입의 도형에서 순서도에 보시면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순서도 지연이라는 모양을 끌어서 그립니다. 그리고 요거 체크 표시하기 전에 도형 채우기 색깔 넣을게요. 근데 이거 할 때 은근히 불편하지 않아요? 매번 그리고 도형 윤곽선 까만색 주고, 어떤 거는 이제 여기서 텍스트도 까만색 설정하고, 요게 불편하죠? 그러면 이걸 아예 오른쪽 마우스 버튼 기본 도형으로 설정해 버리면 편해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다음에 도형을 그릴 때 이게 적용이 돼서 그대로 나와요. 까만색 글자도 나오고. 그래서 색깔만 좀 수정하거나 글씨체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편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지금 모양을 이렇게 그리고요. 얘는 색깔은 흰색, 그리고 아까 까만색, 홈탭에서 여기를 굴림에 18포인트 하고 9, 분 두 개를 도형 같이 범위 잡은 다음에 컨트롤 G, 복사, 복사, 복사. 그리고 여기만 바꾸면 되죠. 대야, 줄기, 대폭.
포자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는 왜 내려갔냐면 칸이 얘가 좀 좁게 적힐 수가 있어서 그런데요. 텍스트 옵션에 텍스트에 보시면은 도형의 텍스트 배치가 있어요. 이걸 풀어주시면 똑바로 적혀요.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삽입의 도형에서는 기본 도형에 있는 정육면체를 그린 겁니다. 여기 동그라미, 얘를 크기 조절을 해서 모양을 맞추시고 회전해서 좌우 대칭을 한 거예요. 색깔은 대략적으로 하늘색인 것 같은데 그라데이션 효과를 선형 대각선을 주래죠. 도형 채우기 그라데이션 선형 대각선을 가보면 모양이 뭔가가 좀 다를 거예요. 자, 여기서 맞춰요. 선형, 여기서 이제 대각선을 하나 고르시고 좀 비슷해 보이는 걸로 하나 골라요. 그 다음에 색깔을 넣으면 돼요. 여기는 예를 들어 흰색, 여기는 중간이니까 좀 파란색, 여기는 다시 흰색,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색깔이 들어간 게 보일 거예요. 지금 이 디자인은 아니네. 반대로 넣어야겠네요. 그죠? 방향이 일단 다르구나. 요런 디자인인 것 같고 색깔 흰색, 파란색, 파란색 이렇게 돼 있죠? 굴림의 까만색, 얘는 복사해서 만들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얘는 몇 줄에 몇 칸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에 하나, 두 칸. 그러면 표를 열은 일단 2, 행이 6이 되겠죠? 머리글과 줄무늬행을 풀고 색깔을 칠할 때 테마 스타일 1에 강조 4를 주래요. 다음 크기 조절해서 배치를 합니다. 얘는 바탕에 20포인트를 주라고 했으므로 바탕에 20포인트로 설정하시고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하고 적으면 돼요. 자, 여기서 모양은 지금 어떤 모양을 만든 거냐면 삽입의 도형에 기본 도형 중에 육각형을 그려요. 옆으로 길게 그리고 색깔은 분홍색, 빨간색 할게요. 그 다음 요 가장자리 요 안쪽에 있는 얘는 뭐냐면 여기 배지라고 있어요. 배지를 끌어서 그린 다음에 당겨서 맞추고 조금 크니까 조절할게요. 분홍색. 색깔이 마땅히 없으면 다른 채우기 색으로 고르셔도 되는데 어차피
시험에서 색깔은 그냥 맘대로 고르는 거거든요. 흑백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얘도 바탕에 20포인트 그리고 글씨 까만색 적을게요. 범위 잡아서 컨트롤 G 끌어서 복사한 다음에 여기서 삽입의 도형에서는 십자형을 끌어서 그립니다. 옆에 동그라미를 조절해서 모양을 만들고 그냥 바로 여기 그라데이션에서 맞춰셔도 돼요. 선형의 방향은 선형 아래쪽. 그 다음 색깔 맞으면 쓰면 되죠. 얘도 아까 바탕에 20포인트 자, 얘가 밑으로 내려간 이유는 텍스트 옵션의 텍스트에서 배치를 풀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칸이 조금 모자르면 저렇게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서 그거 조절하시면 돼요. 얘는 형태에 따른 분류네요. 자, 마지막 하나 더. 자, 얘는 몇 줄에 몇 칸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줄에 여섯 칸이죠? 머리끄램과 줄무늬 풀어주시고 얘는 테마 스타일 1에 강조 1을 주라고 했으므로 고릅니다. 그리고 크기 조절해 주시고요. 아, 얘는 이쪽이네요. 이쪽으로 크기 조절해 주시고요. 궁서에 18포인트 바로 주세요. 궁서에 18포인트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그러고 쓰시면 돼요. 적는 건 이제 조금 생략할게요. 왜냐면은 여기 천단위 구분교를 자동으로 찍거나 이런 기능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위쪽에 있는 도형부터 할게요. 자, 여기도 두 개 도형으로 만들게 되는데 삽입의 도형에 보시면 화살표가 있어요. 일단 화살표를 이렇게 그린 거고 화살표에서 여기 모양은 수정 가능합니다. 대충 한 이렇게 좀 길게 그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삽입의 모양은 배지. 배지를 끌어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고 색깔을 좀 연한 색깔을 넣은 거죠. 이렇게. 여기는 궁서에 18포인트. 그러면 저는 그냥 적을게요. 자, 범위를 잡아서 컨트롤 G, 그룹을 지은 다음에 복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삽입의 도형에서 한쪽은 동그랗고 한쪽은 각진 사각형을 고른 후에 이렇게 만들고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 그 다음 색깔을 여기서 정하면 이렇게 필요 없는 건 버리면 이런 느낌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부가세 별도. 여기 하나 더 복사해서 얘는 사업자 간 비교. 자, 제가 일단 일부러 여기 서식을 안 고치고 했는데요. 이렇게 범위를 다 잡은 다음에 여기서 궁설에 18포인트 맞추면 더 빠를 수 있겠죠. 네, 저는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6개 일단 표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집에서 좀 공부하실 때 도움될 것 같아서 조금 빠르게 설명 다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 차트 슬라이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한번 연습해 보시면서 질문 좀 받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차트 슬라이드, 그리고 조금 차트가 시간이 조금 걸릴 거거든요. 아마 6개의 문항을 다 하고 시간이 조금 남으면 아마 도형 슬라이드를 들어갈 거고, 아니면 내일 모레쯤 이제 도형 슬라이드까지 해서 완성을 할 것 같아요. 안녕히 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퇴실 체크하고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어려워. 어제 연습하다가 좀 1시간 30분 됐어요. 예습을 1시간 30분 했어요. 언니? 아니 거기